네, 안녕하세요. 인포콜의 강재성입니다. 저는 타이틀을 아이디어 경험으로부터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고객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게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한번 해봤고요. 목차는 일단 제가 저희 인포콜 서비스의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의지와 사업 계획, 성장 가능성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과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이 현재 상황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화를 왼쪽처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처럼 사용자별로 일을 다 개인화하고 뭐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게끔 모듈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후나 이 번호 뭐야, 후스콜 이런 것처럼 전화가 걸려오면 스팸 차단 서비스처럼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동일한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권한이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만큼 보여준다는 게 다른 거고요. 간단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비포 애프터 두 가지 영상인데 비포 영상은 좀 생략을 하고요. 애프터 영상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벌써 보험 만기가 다가오시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 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제가 어디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죠? 네, 고객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콜센터 번호는 1588-0000이고요. 긴급 출동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김철수 고객님의 소개로 제가 모시게 된 고객이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이번 보험도 만기되기 전에 비교 산출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드리고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전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창업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한 1년여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아마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참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만큼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제가 도전해왔는가를 여기 지금 드리는 이 명함첩을 보시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대전에 있는 대학교는 사실 다 가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렇게 큰 챕터로 나눠서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뭐 유명하신 분들은 고벤처 포럼의 고영화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의 권두균 대표 아니면 뭐 보넨젤스 강석근 이사나 아니면 뭐 매쉬업 이태경 대표 원래는 프라이머였는데 지금 나눠졌죠. 네. 그 다음에 대전의 토종 투자죠. DVP 우리 강준길 회장님이나 이석훈 대표 벤처스퀘어나든지 아니면은 옐로우 모바일 또는 카이트 재단 이렇게 제가 사실 많은 곳들을 다녀봤고요. 기관으로는 심지어는 특허청 쫓아가 보기도 하고요. 창진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중진공이라든지 우리 팁스 제도 잘 아시다시피 팁스 제도의 중기천 사무관님도 만나 뵀었고요. 엔젤투자협회 그 다음 앳들이 심지어 여기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도 있네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저는 꿈꾸기 때문에 본트 글로벌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VC들도 사실은 주제넘게 좀 만나봤어요. 캡스톤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소프트뱅크
IDG 벤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열심히 만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열심히 채워나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온오프 믹스에서 제가 참여한 모임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 얼만큼 열심히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뭐 스타트업들에 관련된 얘기들이나 뭐 창업과 관련된 얘기들, 클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다녔고요. 뭐 SK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벤처 포럼,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사례, 뭐 이런 것들 열심히 다녔고요. 뭐 빅데이터 얘기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창업 챕터에서 마지막인 목표하고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비전은 스마트폰 CRM 솔루션 넘버 1이 되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식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크게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목표는 저희는 하이테크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적정 기술을 통한 타겟 고객 수준에 맞는 유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저희는 절대 복잡하게 어렵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로 인해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가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업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시연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시연을 해드리면은 이게 그 보험 설계사의 전화기라고 예를 들고요. 이게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거는 어떤 고객, 보험 가입자의 전화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보가 뜨도록 현재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3개월 이내에 이런 그 디바이스의 로컬 정보, 주소록 정보 등이나 메모 정보 등을 활용해서 비교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디바이스 최적화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걸 잡은 이후에 B2B로 권한정보 매칭, 프리뷰 서비스를 납품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버전 3로는 이런 저희의 어떤 그 시장 후발주자의 진입을 늦출 수 있는 어떤 허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일정은 월별로 해서 이렇게 밑에 표로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 상용화 전략입니다. 1단계는 사용자 편의 가치를 제한하는 거고요. 말은 어렵게 썼지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서 사도록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상용화 전략이고요.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몇 장의 구매 의향서가 있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 이 서비스를 보고 평가하고 나는 기꺼이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사겠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의 어떤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단계는 저희가 단순히 이런 적정 기술이라 하더라도 너무 로우 테크로 가게 되면 후발주자라든지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2단계로는 디바이스 보안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요. 이는 사용자 어떤 편의 기능보다는 이 제품을 구매해주는 기업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개별 기업이 아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어떤 사유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금감원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 저장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략으로는 저희가 그 A 코스로는 특허 맵을 통해서 어떤 특허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 B로는 디바이스 보안 솔루션을 보완해서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C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략 C는 진입장벽. 첫 번째로는 차별화 부가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분기에는 프로토타입 제작할 거고요. 3분기에는 영업활동, 그 다음에 2.0 개발에 점을 둘 것이고요. 4분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어떤 납품의 어떤 성과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시장 확대와 어떤 부가 서비스 런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저희 핵심 역량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해결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 잘하진 못합니다. 이런 것들 해결 과제를 스스로가 정립해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실패로 끌고 가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수익 모델 확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저희는 수익 모델은 아시다시피 이 서비스를 개인에게 파는 포지션하고요. B2B로 파는 포지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B2B보다는 B2C보다는 B2B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보험 쪽에서도 GA 대리점에 납품할 계획이고요.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개발 이슈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보험사에 어플라이 할 계획이고요. 시장 확대로는 소호 쇼핑몰이나 변호사, 변리사들이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 시장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부가 서비스 개발 컨셉을 말씀드리면요. 통화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어떤 ARS라든지 아니면 뭐 명함택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가치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종료 이후에 고객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하기 어려웠던 어떤 상품 컨텐츠를 익스플로어를 강제 팝업시켜서 보여주는 형태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서비스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재 국내 일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Q&A인데요.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